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의 무단 결근이 이어지고 있고 집단 휴학 신청을 철회했던 원광대 의대생들은 또다시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난 3년 동안 72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구는 성과 발표회에서 기술 이전과 창업 등으로 100여 개 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지난해 농산물 매출이 1,282억 원으로 6년 새 122%가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매출 급증은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하고 유통 판매는 익산시가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받고 방검복까지 입고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교사는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 80명은 어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원광대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원광대병원 전공의 80명은 20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이용자들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의대 정원 늘린다는 거는 저한테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잘 보완해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생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 원광대 의대생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재학생 480명 전원이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 454명은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 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21일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비상진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아무리 24시간 365일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200여 명은 22일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전공의 10명 가운데 8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공의 399명 가운데 79.6%인 318명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대병원 162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27명, 남원의료원 2명 등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습니다. 한편 전북의사회는 내일 오후 전주에서 의사정원 증원 반대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익산갑 경선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진행된 최종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하게 되며 검수 과정을 거쳐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경선은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평가 하위 20%에 도내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의원 8명 가운데 한두 명의 이름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의정활동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보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통보시까지 거론된 도내 의원은 처음엔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한두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4년차를 맞았습니다. 강소특구가 출범한 후 지난 3년 동안 100개의 수혜기업이 72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군산대 강소특구 사업단은 오늘 성과 발표회를 열고 올해 목표를 2차 전지 도약으로 정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된 군산. 기술 핵심기관인 군산대 미룡캠퍼스와 새만금 캠퍼스, 사업화 성과 확산지구인 군산리 국가산당과 새만금 109 등 전체 2.7제곱킬로미터가 집적화단지로 구축됐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를 견인할 특화 분야인 전기차 부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밀착형 맞춤형 성장 지원으로 지난 3년 동안 수혜 기업은 100곳, 720명의 일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술 이전은 정부가 정한 당초 목표의 17건보다 3배가 넘는 52건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군산의 새로운 미래 산업인 친환경 전기차의 도시로서의 어떤 모멘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이게 상용화시켜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군산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이런 성과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맡은 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한 16개 기관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혁신기관은 군산에 입주한 기업의 정책과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의 촉매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기술 사업화와 맞춤형 성장 지원, 특화 분야 클러스터 육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를 연계해 확장성을 키울 계획입니다. 새만금이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저희 지역에 또 지정이 돼서 전기차 친환경 부품과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서로 연계성과 또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 전기차 산업 집적화가 2차 전지로 한층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달 말에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JBK랩과 이넨스드 바이오 등 바이오 업체 6곳을 유치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3곳은 익산에, 나머지 업체는 전주와 정읍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과도 협력 강화 체계가 구축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특송물류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복합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을 특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이슈 브리핑을 통해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앞두고 국내 15개 공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항공물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류 특화와 관련한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비응 2변전소 건축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비응 2변전소 건축 허가를 지난 20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전소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변전소가 건설되면 2차 전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 시설이 확충돼 입주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1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9만 2천 명, 39.9%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58.8%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1%로 전주와 익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군산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년 대비 각각 2.2%포인트와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익산의 농산물 매출이 지난해 1,2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년 새 122%가 늘어난 건데요. 이처럼 농산물 매출이 급증한 데는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하고 유통 판매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농산물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발표한 농산물 매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578억 원에서 지난해 1282억 원으로 6년 새 122%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분야를 보면 기업 맞춤형 쌀이 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예 농산물이 464억 원을 기록했고 푸드플랜이 2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농산물 매출액 목표를 1,4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기업 납품용 쌀 재배 단지가 4,350헥타르까지 늘어나고 로컬 푸드와 급식 납품 등 푸드플랜 매출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농산물 유통 판매망을 구축하여 올해는 지난해 실매출보다 한 118억이 더 많은 1,400억 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익산 농산물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생산과 유통을 분리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에 집중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업 납품 연계나 전자상거래 판매 등은 익산시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유통 내실화와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에 올해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체계 확충과 통합 마케팅 출하 수수료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여사육에서 행복 장터 신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등 모두 35개 사업에 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판촉 활동 강화 등 판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에서 요구하는 포장 형태 및 상품 크기, 속도 등 소비지의 요구사항이 상품 출하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생산에, 유통 판매는 지자체가 맡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추정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농가에 투입할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바이오 농정국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력 파견 양해각서를 체결한 베트남 에아수편의 출장단을 파견해 서류 전형을 통과한 현지인 82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된 계절 근로자는 오는 4월에 익산에 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102명의 계절 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중앙동이 음식 특화거리 치킨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3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이 중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20여 명과 오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계획 공유와 필요 절차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오는 27일 주식회사 하림과의 업무 협약과 이달 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밀 안전점검 결과 2등급을 받은 월명 수영장이 경기장 안에 새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5월 120억 원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신축 공사를 벌여 2027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군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 야간 보호센터가 최근 5년 동안 80% 넘게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 야간 보호센터는 지난 2019년 28곳이던 것이 지난해 51곳으로 82.1% 증가했습니다. 주 야간 보호센터는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노인 인구 비중은 지난 2018년 16.84%에서 2023년 21.05%로 늘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조롱, 살해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교사 양측은 현재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작년 9월 방검복을 입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22년 학생들을 계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에 앙심을 품어 A 교사에게 2년간 폭언과 조롱을 이어왔고 지난해 9월에는 구체적인 살해 협박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교사는 방검복을 입고 수업에 들어갔고 심적인 피해를 입어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 교사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왜 교권보호위원회 그들은 교사한테 사과를 받으라고 압박을 하고 왜 처음부터 낮은 처벌을 하려고 하는 듯이 피해 교사가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문자나 메시지 하나가 없는데 처분결과 통보서에서는 사과나 반성을 했기 때문에 선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전수조사 시행 여부, 사건 증언 학생 등의 정보가 유출돼 일반 학생들이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색출할 때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공포에 젖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이를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모두에게 즉각 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이 멈추도록 분리조치를 해달라 보호 요청을 했는데 A 교사는 학교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관련 회의록을 2차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며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교육청하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 바로 발생했을 때부터 끝까지 지금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21일 오전 학부모들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 후 도교육청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린 출석정지 권고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A 교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 이후 학생 측은 지난 1월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A 교사는 오는 3월 다른 학교로 발령받은 상태이며 현재 휴직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로 불거진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되고 교사 학생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군산시 흥남동이 은둔생활로 고립된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습니다. 흥남동은 지역사회단체 등 4곳과 협약을 맺고 이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집단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은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총 1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지부를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독자 권역 촉구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정부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전북 지부를 폐쇄하고 광주 지부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가 시설물 전면 보수 공사를 마치고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드림랜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전기종 적합으로 판정돼 오는 26일부터 드림랜드를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림랜드는 지난 2022년 놀이기구 고장이 발생한 이후 잦은 놀이기구 고장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 공사로 인해 운영이 중단돼 왔습니다. 제36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다음 달 2일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약수제 길놀이, 천년송 걷기 대회, 즉석 노래 부르기, 초청가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뱀사골 고로쇠 수액은 해풍이 미치지 않고 일교차가 큰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서식하는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 나무 7만여 그루에서 채취되며 당도가 높고 무기 성분이 많아 전국 최고 품질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푸드 통합 지원센터장 공모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푸드 통합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지원자가 센터장 공모에 참여해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1명이 포기함에 따라 임용 후보자 추천 조건을 맞추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재공모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옴속골 낙화 달맞이 행사가 오는 24일 유천 생태습지공원과 대각선수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과 대간선수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달집 태우기, 낙화놀이, 부럼깨기 등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한편 익산문화관광재단과 동산동 등 8개 기관단체는 지난달 이번 행사를 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가 아동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시는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8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원을 5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동의원으로 선정되면 의정활동을 통한 아동정책 제안, 토론 등 정책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활동수당,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메일과 아동보육과를 통해 신청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를 거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 75명을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한병도, 김수흥, 신영대 의원을 포함한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통과율, 본회의 재성률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신동에 소재한 이리 북문교회가 성도들이 마련한 600만 원을 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북문교회는 7년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저금통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간 가정 위탁아동,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5명에게 매월 학업 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소재 군산 S배드민턴에서 라면 40여 박스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S배드민턴장은 이웃돕기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구암동 내 지역 아동센터 2개소에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며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낮 기온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